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로 피드백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8차시까지 해서 두뇌 관리사 강의를 진행합니다. 두뇌 관리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뇌파와 뉴로 피드백을 일반인들께서 뇌파를 통해서 생체를 계측하고 그 계측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두뇌관리사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뇌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뇌관리사 과정과 뇌 상담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들으셔도 되는 것이 국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부터는 일반인들에게 이 강의를 어, 개설할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저희는 역사가 26년이 됐습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많은 이제 수많은 이 자격증을 많은 분들에게 보급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네, 그 저희 파나톡스 회사 소개와 그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떤 곳에 어떻게 이 적용이 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나톡스는 네, 회사 이름인데요. 파나톡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네, 치유,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발전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998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창세라고 되어 있고요. 99년에 세계 최초로 2인용 뇌파 게임기를 네, 여기 써 있습니다. 큐점프를 출시합니다. 두 명이서 자기의 뇌파와 상대방의 뇌파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당시 아주 센세이션했지만 상용화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2001년도에 창세에서 브레인테크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요.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휴대용 투 채널 뉴로 피드백 시스템 뉴로 하모니를 출시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뉴로 하모니 버전은 벌써 여섯 번째 버전이죠. 세계 최초 휴대용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뉴로 피드백 시스템이 TV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고 전문가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우리 음악으로 얘기한다면 LP판, 뭐 전축, 뭐 이런 거였죠. 그것을 박병훈 박사, 저희 파나톡스 대표이사인 박병훈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휴대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휴대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는 옆에서 간호사분들께서 뇌파를 보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를 휴대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장치에서 자동적으로 뇌파를 조절하고 다시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뇌파를 계속 따라가면서 조절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1년도에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발명의 전당, 네, 대전 대덕구에 있는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발명의 전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명품으로 위대한 것을 전시하는데 추구기 옆에 뉴로하모니가 전시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뇌과학 전문가들이나 뉴로피드백 전문가들이 이 뉴로하모니를 평가할 때 우리 음악 LP판을 우리 소니나 우리 삼성에서 마이마이 휴대용 카세트처럼 만든
혁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어쨌든 2001년도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뉴로피드백 시스템이 휴대용으로 세계 최초로 출시가 되고 2005년도에 세계 최초로 투 채널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BQ 브레인 쿼션스 테스트가 출시가 됩니다. 이 전까지는 머리에 19개, 심지어 256개 머리에 풀을 발라서 19개를 꽂고 그러니까 이 19채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128개, 128채널 합니다. 그러니까 128개를 붙인다는 건 여러분 붙이는 시간만 40분, 50분 가는 겁니다. 측정을 10분 하기 위해서 뇌파를 측정 준비하는 시간이 40분, 50분이에요. 근데 투 채널로 전두엽에서 투 채널, 좌측에 1채널, 우측에 1채널, 즉 그냥 가볍게 밴드처럼 머리에 동요 매면 되는 거죠. 준비 시간을 5초, 10초로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이 뇌기능 분석 프로그램 BQ 테스트가 출시되면서 현재 200만 명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전두엽에서 투 채널로 200만 건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은 파락독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냐? 치매에 걸린 분만 2만 명을 찍어보는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만 몇만 명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빅데이터로 봤을 때 아, 이 뇌파는 우울증 뇌파구나. 이 뇌파는 치매 뇌파구나. 아, 이 뇌파는 자살 직전의 뇌파구나. 이 뇌파는 공황장애구나를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이 측정 데이터가 의료기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의료용 장비를 만들었고 병원에서 저희 의료용 장비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은 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급여 처리로 7만 원, 8만 원대, 즉 국가에서 돈을 주는 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점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006년에 세계 최초로 핸드폰 모바일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고요. 벌써 20년 전 일이죠. SKT와 핸드폰으로 뇌파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부터 제품 수출 본격화 중국으로 진행이 되고요. 2011년도에 현대모비츠 직원 직무 능력 향상 및 교육, BQ 측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2011년도부터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측정하고 이 스트레스에 해소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실시했을 때 매출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여기까지 저희가 했었고요.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증진 사업에 참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학교 64개를 선정해서 3개월 동안 각 학교당 30명씩 훈련을 시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참가자 전원 IQ가 향상이 됐습니다. 주의력, 집중력이 전부 향상이 됐고요. 심지어는 정바가 특수학교 정도의 학생이 완전히 3개월 뒤에 일반 아이처럼 바뀌면서 3개월 뒤에 처음 본 담임 선생님께서 너 우리 반 아닌데 왜 이 반에 들어왔어 하니까 저는 몇 반 누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2013년도에 산업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 5년 프로젝트 45억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뇌과학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와 기계를 인터페이스, 소통하게 하는 일이죠. 근데 어떤 소통이냐면 사용자의 의도를 인지해버리는 겁니다. 뇌파를 측정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감정과 인지를 파악해버려서 로봇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뇌파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로봇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커피를 갖고 나한테 오는 거죠.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키스트, 그 다음 저희 파낙토스가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뇌파 옷을 만들 수가 있죠. 뇌파로 조종을 할 수가 있죠. 뇌파로 운전하는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뇌파 옷은 뭐냐?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옷이에요. 내가 왼발로 움직여야지, 내가 오른발로 움직여야지 하면 사지가 마비된 분이 집 안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상용화는 2, 3년 정도 후면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산림청 치매 진단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에 참여합니다. 치매 진단, 뇌파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치매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MMS라고 해서 뇌 치매 진단을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지로 판단한 치매, 그 치매 판단된 노인들을 뇌파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냐를 저희가 3년 동안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치매 진단 정확도 97%를 밝혀냅니다. 놀라운 일이었고 현재 SCI 심사에 통과해서 저널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뇌과학계를 이끌어온 파라톡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파 측정의 정확도는 병원에서 진단하고 있는 수많은 진단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97%. 어쩌면 저희가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23년 산림청 스트레스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끝냈죠. 네, 이렇게 저희가 2023년도까지 해왔고요. 202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사업, 그래서 한양대학교, 서울대, 키스트, 파나톡스, 락사와 같이 했죠. 그래서 이 파나톡스, 저희 회사의 위상은 이런 유수의 대학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북경대 의대 제6병원 정신과의 뉴로하모니 M2 임상실험이 시작됐습니다. ADHD 임상을 지금 하고 있죠. 6월에 전국 소년원, 법무부 소년원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 사고를 친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교도소죠. 전국의 모든 소년원에 뉴로하모니가 공급되어서 분노 조절 장애, 정서 장애, 그 다음에 인지, 스트레스 조절. 그래서
범죄를 줄이는데, 그러니까 재발이죠. 범죄 재발을 줄이는데 저희 뉴로하모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저희 제품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효과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진정이 되고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전국 소년원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직원들에게 발표회가 있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 누르하모니가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이에 2025년에는 저희가 모든 법무부 산하에 제품이 공급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꼭 알려드릴 게 뭐냐면 2022년 4월에 저희 뉴로하모니 M2 메디컬 2 채널 이거는 뇌파 의료기입니다. 뇌파계 뇌파 측정기로서 의료기 인증을 획득합니다. 디지털 뇌파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디지털 뇌파계로 인정을 받았고요. 2023년 6월에는 MD 메디컬 닥터라고 합니다.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 획득을 받고 의료용 바이오 피드백 장치, 의료용 뉴로 피드백 장치로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현재에도 이 의료용 바이오 피드백 장치는 즉 뉴로 피드백 장치는 국내에서 파나토스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술을 만들지도 의료용으로 만들지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왜 파나톡스는 뉴로 피드백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뉴로 피드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25년간의 역사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 통합 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0만 건이지만 한 200만 건 이상의 뇌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10,000명 이상의 뇌교육사를 배출했습니다. 200여 편의 국내외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요. 1,600개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및 취업 상담, 그다음 2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의료기가 납품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제주도 교육청, 부산 교육청 이런 교육청 관련 자료들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 드릴 수 있으니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무부 소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시, 군, 지자체, 주민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 그다음에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 최초로 군부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관, 병원, 그다음 소년원, 군부대, 지자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뇌과학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는 무한합니다. 뇌만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는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해외 글로벌 쪽 본다면 시작 단계입니다. 네. 어떤 시작 단계냐면 태국에 하나, 카자흐스탄에 하나, 이제 깃발을 하나씩 꽂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맥이 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일본, 베트남, 태국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그 나라의 현지인들이 저희 파라톡스 뉴로하모니와
유사한 제품, 그리고 관계된 영역을 전부 다 비교했을 때 결국 하는 말은 어메이징입니다. 저도 파나톡스에서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 해외 분들에게 저희 누르하모니를 설명하는 것과 한국 분들에게 누르하모니를 설명할 때 180도 다릅니다. 어쩌면 글로벌 사업이 더 쉬울지도,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희가 2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메이징. 뇌를 보면서 뇌를 고칠 수가 있어? 원하는 뇌를 만들 수가 있어? 정말 한국은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처음으로 한번 해볼게.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해외에도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다. K-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나톡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뇌과학에 대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뇌과학? 생소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요즘은 뇌과학이라는 말은 TV에서 많이 나오고 책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뇌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과학은 두 가지입니다. 측정과 조절입니다. 아셨죠? 뇌과학은 측정과 조절이에요. 네, 측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 기능을 측정할 것인가, 뇌 구조를 측정할 것인가. 저희는 뇌파를 통해서 기능을 측정합니다. 아셨죠? MRI는 기능이 안 나옵니다. MRI를 측정해서 기억력이, 그 다음에 기억이 해마겠죠? 뭐 해마의 기능, 뭐 측두엽의 기능, 후두엽의 기능,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은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대뇌피질 기능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뇌 다양한 부위의 기능들을 추론, 빅데이터를 통한 추론을 통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집중은 어떤가, 잠재의식은 어떤가, 이 사람 어떤 감정 상태이고 뇌 질환이 있는가, 이거를 읽어내는 겁니다. 읽어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쪽을 발전하고 싶어. 이런 영역을 활성화하고 싶다. 그쪽 부위를 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에는 침습,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침습,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비침습, 그 다음 자가 뇌조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과 상담은 뺐습니다. 현재 약물은 뇌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따가 작년 24년 11월에 FDA에서 출시한 레캔비라는 치매 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약물은 제외하고 침습,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뇌과학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비침습. 얘는 뭐가 있냐? TMS와 TDCS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가 뇌조절에는 뉴로피드백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측정에서 요 기능적인 측정, 그 다음에 뇌를 측정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진단장치, MRI, 그 다음 CT, 그 다음 펫, 스펙을 보겠습니다. 전부 공통점은 인체에 유해한 자극이나 약물 주입받고 뇌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MRI는요, 강력한 자장을 걸어서 이 자석 밑에다가 여러분이 누운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걸 하고 나면 물 많이 드시라고 하고 쉬어야죠.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몸의 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성분이 있어서 철분 성분이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고요. 법적으로 몇 회만 해라. 정해져 있고요. CT는 여기 CT인데 뇌에다가 X선을 쏘는 겁니다. 이 X선이 뇌를 투과해서 뇌세포를 파괴하죠. 그래서 매일 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양심적으로 저한테 그랬습니다. CT는 찍는 게 아니다. 네. 펫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고요.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주입하게 되면 피를 따라서 뇌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주변 장치에서 사진 찍는 거고요. 스펙도 방사능 물질입니다, 여러분. 아주 크고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시간도 꽤 걸리고요. 일단 몸에 상당히 해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문지입니다, 여러분. 설문지. 네,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설문지예요.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알면 1점, 모르면 0점입니다.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의 설문지로. 근데 이 설문지의 문제점은 계속 이 설문지만 하다 보니까 문제를 외워버리죠. 그러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모른다고 해야만 또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원에서 돈을 받는 그런 부주의한 일도 생기고요. 세 번째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우울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주관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뇌파측정 장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머리에 계속 풀을 발라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머리도 감아야 돼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이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분석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나빠요?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경과 의사분들께서 박사과정에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뇌파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파라토스가 한 일은 이겁니다. 이런 장비에서 바로 이런 장비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세계 최초 투채널 방식입니다. 시간은 5분 걸립니다. 머리에 그냥 간단히 동요매면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뇌파 측정으로 뇌 기능 검사, 뇌 진단, 뇌 스퀘어가 가능한 거죠. 마치 집에 있는 온도계처럼 내가 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을 재보는 거죠. 누구나 쉽게 집에서 시골이든 도시든 뭐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흑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것처럼 나의 뇌가 궁금할 때, 내가 머리가 아플 때,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낙톡스가 걸어온 길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 세계에 없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도 계속 뇌파 측정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갖고 이제 완전한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국민 건강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의료계 인증을 받아서 현재 급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측정을 하면 기초율동이라고 하는 뇌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뇌의 나이, 즉 아이들은 발달 정도, 성인들은 노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인지 상태, 인지, 경도인지, 그 다음 지적장애, 발달장애, 경계선 지능아, 그 다음 영재인지, 천재인지가 5분 만에 측정돼서 나옵니다. 요 인지에 대한 정확도가 97% 나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불면증, 수면 상태, 현재의 뇌 피로도, 그 다음 정서, 행동, 예. 정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울증, 조울증,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 신중한 태도,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주의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즉 의학적 용어로 본다면 ADD, ADHD, 오티즘, 자폐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요. 뇌 균형 상태, 좌측 뇌를 더 많이 쓰는 친구인지 아니면 우측 뇌를 더 많이 쓰는, 즉 우뇌 기능이 더 강조된 친구인지 좌측 뇌가 더 뛰어난 아이인지가 볼 수가 있고요. 좌측과 우측의 연결 상태, 연결은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순간순간 그 연결된 곳이 잘 협력을 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만 갖고 있는 검사입니다. 조절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조절 능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각 1분당 나의 뇌가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뇌인지, 즉 안정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뇌인지, 그 다음 주의를 살필 수 있는 뇌인지, 주의력, 집중을 할 수 있는 뇌인지를 3분간 측정을 합니다. 즉 기초 율동부터 좌우 연결까지는 2분 20초, 자기조절 검사는 3분, 그래서 총 5분 20초 동안 측정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요. 3D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용 뇌파 분석 프로그램이고요. 의료용입니다. 네. 의료용 프로그램은 뇌 나이, 그 다음 뇌 나이가 주피크와 부피크로 나누어서 가장 높은 뇌 활동, 그 다음 부피크라고 해서 두 번째 나오는 피크가 뭘까? 주로 주피크는 나의 나이에서 건강한 상태의 뇌파가 나오는 것이 주피크라고 보고요. 부피크는 노화뇌파,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추후에 주피크, 부피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상태, 인지,
치매, 우울, 조울이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의료용어로 좀 바뀌게 되죠. 약간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잘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이란 감정이 행동으로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울한 감정을 완전히 감추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것까지 5분간의 뇌파로 측정이 됩니다. 분노 조절, 스트레스, 주의 산만, 뇌 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여기까지는 같습니다만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근골격계, 시각, 청각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밑에 이렇게 정서 문제, 언어 문제에서 이 뇌파 측정에 어떤 증상이 문제인지가 써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코어런스라고 해서 동시성, 좌우 뇌파가 얼마나 동시에 알맞게 잘 나오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밴디벌 비율에서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에서 인지 능력을 볼 수 있는 뇌파 비교,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로우 베타에서 정서를 볼 수 있는 밴드벌 비율 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브레인 맵이라고 해서 각 절대 그 뇌파만의 세기, 상대적인 세기 해서 각 뇌파별로 크게 한번 볼게요.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에서 좌측과 우측 어느 정도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은지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고요. 각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뇌 기능, 그 다음에 뇌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뇌를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5분 만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직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파라톡스에서만 이렇게 엄청나게 자료를 저희가 신뢰성 있고 아주 객관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국제과제로 저희가 수년간의 자료와 결과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아마 뇌파, 이쪽 뇌파 뉴로피드백 세계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저희 비슷한 제품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정말 파나토스가 대단하구나. 이 분야를 이끌어 갖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5분 만에 가장 신뢰적이고 객관적인 뇌파 분석으로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실적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문도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네, 가톨릭 의대 국제성모병원과 제주 한라병원 그다음에 저희 파나톡스에서 치매 노인들 측정해서 뇌파와 MMS를 비교했을 때 97%가 같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40대, 50대 이 분들이 치매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뭐 치매 노인들의 뇌를 측정해서 치매다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매가 안 온 사람들, 치매가 안 올 나이 40대, 50대의 뇌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치매가 올 거냐까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노인들의 뇌를 정상화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냐? 그 단계로 이제는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 결과들은 최종적으로 세계 최초 디지털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모든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치매 치료제는 올해 서울대학교와 들어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Q 제가 설명해 드렸고, 뉴로스펙이 있습니다. 네, 뉴로스펙. 실시간으로 뇌파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 명상이라는 게 있죠. 명상. 10명이 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상 단계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10명의 분들이 전부 명상으로 가냐, 안 가느냐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못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뇌파 측정하는 프로그램, 뉴로스펙을 딱 진행시키고 뇌파 측정하면 어떤 분은 명상 상태의 뇌파로 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뇌파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생각. 그냥 어떤 사람은 안정된 상태만 나오는 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뇌파 측정하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뉴로스펙 프로그램이고요. 뉴로스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제가 오늘 밤 12시 정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네. 제가 두뇌 발성 2급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 토, 일, 월이 4일 동안 쉽니다. 그때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뉴로스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어떤 논문이나 이런 보강될 자료들은 제가 전부 올려놓을 테니까 뇌과학에 한번 이번 달 푹 빠지셔서 아 정말 뇌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 무한한 가능성은 분야별로 전부 무한하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자료하고 그 영상들은 단톡방에서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코그 테스트입니다. 신경인지 검사인데 이 신경인지 검사는 다른 신경인지 검사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검사 프로그램은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 결과를 보죠. 아, 이 아이가 100점 만점에 84점 나왔다. 100점 만점에 100점 나왔다.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저희 코그 테스트는 결과의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의 뇌파를 봅니다. 즉 영재, 천재 이런 아이들이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풀 때의 뇌파가 있거든요. 그 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풀면 비슷한 문제를 풀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옛날에 풀었던 문제예요. 또 풀면 IQ가 100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풀었는데 4학년 때 또 풀으니까 IQ가 140대는 이런 엉터리죠. 하지만 저희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뇌파가 영재 뇌파다. 이 뇌파는 경계선 지능화 뇌파다. 이 뇌파는 직접장애 뇌파다. 이걸 빅데이터로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쫙 풀면 이 뇌파 100점이 나와도 총 점수에서는 80대, 70대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 문제 풀 때의 뇌파를 본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인지 능력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톡스의 뇌파 측정 프로그램 몇 가지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 BQ, 두 번째는 뉴로스펙, 세 번째는 코그 테스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5분 쉬었다가, 이제는 뇌 조절, 네, 뇌 조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뇌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뇌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뇌 기능 측정이 있었고 뇌 구조 측정이 있다. 이렇게 했고 저희는 뇌파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뇌 조절 알아보겠습니다. 뇌 조절은 약물하고 상담, 침습은 빼고 비침습과 자가 뇌 조절 이쪽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TMS, TDCS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1번이 약물이죠. 2번은요. 상담. 예를 들면 뭐 예술 치료 같은 게 있죠.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두 번째는 뭡니까?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수술입니다. 근데 현재 약물과 상담으로서는 뇌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고 치료제가 없고 부작용이 심각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물, 침습, 비침습. 비침습은 묶어볼게요. 자극입니다. 외부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4번 자가 뇌 조절. 스스로의 뇌를 조절하는 기법이죠. 스스로의 기법이에요. 스스로. 그건 뭐냐?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에요.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없다. 스스로 재생, 재건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1번, 2번, 3번의 관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10년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차이예요.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약, 수술, 비침습, 자가 뇌조절, 뉴로피드백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TMS, TDCS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약물입니다, 여러분. 치매약이 나왔어요. 2024년 대한민국 12월에 미국 FDA 인증 치매약입니다. 이름은 레캠비라고 합니다. 레캠비의 효과는 6개월 정도 더 기억력이 유지된 상태, 6개월이 기억력이 유지된 상태, 인지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뇌출혈과 부종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상태를 더 유지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이 뇌출혈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6개월 정도 더 유지된 상태를 위해서 뇌출혈 부작용을 알면서도 여러분 맞으시겠어요? 그래서 유럽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도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만 하냐? 이게 한국만은 아니죠. 왜 한국은 하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졸속 처리됐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TMS, 자기 자국술입니다. 자기 자국술, 부작용만 보겠습니다. 부작용, 두통, 자극 부위의 두피 불편,
안면 근육의 따끔거림과 경련, 가벼운 머리 통증, 증상을 줄이기 위해 자극 정도를 조절하거나 시술 전에 진통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왼쪽 이렇게 팔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죠. 띠디디딕 띠디딕 하면서 자기장을 계속 쏘는 겁니다. 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드물지는 않지만 드물지만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조울증, 특히 조울증 환자의 조울증. 조울증이 뭐냐?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침했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화내고. 시술 중 귀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띠리띠 쏘는데 이쪽 귀 보호가 잘 안 되면 청력 손실, 발작, 조울증, 청력 손실. 여러분 이거 하실래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TMS 권하시겠습니까? TMS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 성인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어 있는데 소아청소년은 허가된 사안이 없다. 왜 허가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부작용. 다른 정신과에서도 표기합니다. 두통, 안압통, 치통, 근육 뒤틀림, 안면 통증, TMS.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서 나의 몸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음 TDCS입니다. TDCS가 뭡니까? 미세 전류 자극입니다. 미세 전류. 이쪽에 양극, 이쪽에 음극해서 병득의 직류, 미세 전류를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생기니까 뇌파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뇌파 치료받다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 가시면 지금 받는 것이 TMS입니까? TDCS입니까? 뉴로 피드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TMS, 자기장을 자극하는 것. TDCS, 전기 자극. 자극이에요. 근데 이 직류 자극술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직류 자극술 부작용. 가렵고 따갑고 간지럽고 피부에 부작용이 있고요. 전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충동이 증가할 수 있고요. 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부작용이 날까요? 네. 나의 뇌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쵸? 뇌가 매 순간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변합니다, 뇌는. 실시간 계속 변하는데 실시간 계속 이렇게 변하는 뇌에 맞춰가면서 조절할 거냐? 아니면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쏘을 거냐? 이 차이인 거죠. 실시간 나의 뇌의 조절 상태를 조절하면서 맞춰갈 거냐? 아니면 일방적인 자극으로 갈 거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약물 레캔비 말씀드렸고요. 이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침습에서 TMS, TDCS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왜? 자극이니까. 나의 뇌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쪽 자기 스스로의 뇌 치유, 뉴로피드백 이 길이 파락독스가 가는 길입니다.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아니에요. 알려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뇌는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파낙독스의 관점이고 TMS, TDCS는 조절 능력보다는 강력한 자극, 결과는 부작용.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곳에서는 부작용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뉴로피드백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4년 러시아 파블로프 박사의 조건 반사, 즉 강아지들 밥을 먹을 때마다 종을 땡땡 쳐주니까 나중에는 그 땡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면서 뛰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로 피드백의 원리가 됩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1924년에 독일 한스 베르거 박사가 인간의 뇌파를 최초로 측정하게 되고요. 1934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아드리안과 메스 박사가 세계 최초로 뉴로 피드백으로 알파파 통제에 성공합니다. 이 알파파 통제는 뭐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땡소리를 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땡소리가 다시 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점점 알파파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파파가 나올 때의 땡소리로 뇌한테 알려줬더니 그 뇌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알파파를 계속 만들더라. 피드백을 주는 거죠. 뉴로가 신경이에요. 신경 피드백을 주니까 피드백을 받고 다시 그 뇌파를 만들고 그 뇌파에서 땡소리 들어오니까 그 땡소리를 다시 뇌가 듣고 다시 그 상태를 만들고 이런 피드백을 알파파를 통해서 알파파 통제, 알파파를 계속 만들어 성공을 합니다. 이때 좀 더 깊은 연구가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모르고 쑥 넘어가죠. 그러다가 1971년도 네. 예. 이쪽 얘기는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71년도에 UCLA 베리 스타운 박사가 간질이 4Hz입니다. 정해져 있죠. 간질이 4Hz인데 이거를 SM알파 15회 정도 나오는 헤르츠 뇌파로 훈련을 시켜서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해요. 뇌전증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 간질 환자를 간질병원에서 4명을 고치니까 재밌는 얘기로 간질병원에 190명이 다 퇴원해버립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약사, 의사협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기금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73년에 네, 엘머 그린 박사가 명상 상태를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타파 뉴로피드 훈련으로 뇌파 훈련을 통해서 명상 상태로 아주 빨리 들어가게 되는 그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75년도에 테네시 로바 교수가 학습장애야, 즉 ADD, ADHD 아이들을 뇌파 훈련을 통해서 아이를 조절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시각 청각 훈련입니다. 소리만 듣기도 했고요. 그냥 이 뇌파가 나오면 무슨 색, 이 뇌파가 나오면 빨강색, 이 시각적 자극과 청각으로만 아주 간단한 걸로만 해도 간질과 명상 상태, ADHD는 치료에 성공했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다. 1987년도에 미국 오스마 박사가 자기 아들이 자폐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컴퓨터 게임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1990년도에 미국 심리학자 페니스톤 박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게 되고요. 또한 베트남 참전 했던 분들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뉴로피드백으로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치료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행스럽게 대한민국 저희 파라톡스 대표이사 박병원 대표님이 이 시스템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휴대용 자동화 시스템으로 2001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뉴르페의 효과는 뭐냐? 뉴르페의 효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캡처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08년부터. 어린이병원이기 때문에 주로 대상은 ADD, ADHD,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 학습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 각종 중독 및 스트레스 장애, 이런 장애에 대해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의 효과 읽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입니다.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뉴로피드백 치료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게임을 수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뉴로페이 어떤 효과가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약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의대, 길병원, 뉴로피드백 시술에 대해서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질환 치료는 물론 오래도록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아까 뇌를 측정할 때 기능을 측정하는 게 있고 구조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파는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거죠. 기능 측정해서 뇌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 뇌의 기능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정상화될 수 있다. 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뇌의 기능. 네. 뇌의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두뇌관에서 2급 과정에서 뇌 기능도 해야 하는데, 어, 실전 위주로 제가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책을 이렇게 넘겨봐도 뇌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 이성적 사고, 뭐 판단, 조절, 분석, 통제, 그렇죠? 축두엽의 기능, 머리 옆에 축두엽, 소리, 기억, 그렇죠? 아주 쉽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뇌의 기능이 정상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이명, 난청, 약청 정상화 된다는 거죠. 기억력 정상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력, 여러분 뒷부분 후두부에 시력 세포들이 엄청 길게 깔려져 있습니다. 눈에 우리 눈에 문제가 아니라면 후두엽을 발달시키면 시력 전부 정상화됩니다. 그 놀라운 뇌의 기능을 우리는 한 번도 안 쓰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이런 가천의대 길병원 뉴로피드백을 하고 있는 전문가 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 근데 비약물이다. 약은 필요 없다.
부작용은 전혀 없다. 약 완전히 끊을 수 있다. 뇌 기능은 정상화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은 바로 뇌가 스스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기고 100년의 역사 있을 수도 없고 파나톡스가 걸어온 25년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뉴로피뎀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약 먹으러 갈까? 수술할까? 나의 뇌에 전기를 가할까? 나의 뇌에 자기장을 쏠까라는 말은 없어지게 됩니다. 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로제네시스입니다. 뉴로제네시스. 80세, 90세, 100세 노인 뇌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평생 걸쳐 뇌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들은 죽을 때까지 항상 새롭게, 죽기 직전까지 항상 새롭게 태어납니다. 네. 옛날에는 뇌세포가 많이 생겨난 이후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뇌신경세포는 죽을 때까지 가고 중간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죽은 뇌신경세포를 대신하는 새로운 뇌신경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뇌 속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서 뇌신경세포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런의 생성에 대한 최초의 단서는 1962년 MIT 조셉 엘트만 교수에 의해 시작됩니다. 쥐의 해마에서 치상의 부분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또한 뉴런이 뇌의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79년도 뉴멕시코 대학에서는 이 실험을 재확인한 다음에 성장한 원숭이 뇌에서 신경줄기세포를 발견합니다. 80년대 록펠러 대학교의 페르난도 로테봄, 이분이 이 카나리아 새 있죠? 이 카나리의 새 번식기에 수컷이 번식기에 놀이하는 것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뇌에서 뉴런, 뇌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새들도 먹잇감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는 계절에는 기억을 해야 하니까 해마의 뉴런이 증가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설치류, 조류에서 뇌세포 생성이 발견되면서 과연 인간은 뇌세포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 독일 영장류센터의 붉은 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 해마에서도 뇌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붉은 털 원숭이는 우리 인간과 93%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류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경우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내부를 해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98년 역사적 사건인데요. 예, 98년도에 스웨덴 고테보르그에 있는 쌀 그랜스카 대학병원의 피터 에릭슨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라올라에 있는 솔크 생물학 연구소와 프로이드 게이지 쌀 그랜스카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의 암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BRDU, 브로모디 옥시우리딘 이 사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브로모디옥시우리딘은 분열하는 세포에만 착색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뇌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뇌에서도 착색된 세포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임종 후에 뇌를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5명의 암 환자를 해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인간의 해마, 치상액에서 측내실에서 이 브로모디 옥시 우리딘에 착색된 신경세포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간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이었고 나이대가 50대, 70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새로 생겨난 세포들을 더 많이 생성시킬 수 있을까? 더 많이. 또 생성된 세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죽은 곳이나 손상된 곳에서 다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98년이니까 벌써 27년 전이네요. 그러면 몇 개 태어날까?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예, 산데 튜렉 교수가 얘기합니다. 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뇌신경 말씀, 이런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 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해마에서 하루 약 700개의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 이 산데 튜렉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교수들은 하루에 10,000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답이 없지만 내 세포는 매일매일 계속 죽을 때까지 생겨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 생겨난 세포가 어디로 가느냐? 예, 고려대학교 의대 해부학 교실의 선웅 교수님 얘기인데요. 신경세포가 만들고 그게 계속 신경망에 들어간다. 어느 신경망? 내가 많이 쓰는, 내가 가장 발달시키는 신경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자리를 잡고 그쪽 부위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서 잘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뭐, 뭐가 된다고요? 교체. 마치 축구 시합할 때 후반부 지친 선수들을 새로운 힘찬 선수들로 교체하듯이 뇌 세포를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교체할 수 있다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그래서 뉴로피드의 효과, 뇌파훈련 시켰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경망이 발달했다. 뉴로피드 훈련을 대학생 12명에게 13주 반 동안 40회 걸쳐 했습니다. 훈련 모드는 집중력, 저베타파로 했고요. 예, 전극은 여기 위치입니다. 하여튼 두 군데 운해 전두엽과 두정엽에 예, 부착해서 훈련했고요. MRI 촬영하여 신경망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 예, 그다음 빨간색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질과 회색질의 최적이 증가했다. 이 백질과 회색질이 전두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최적이 증가했다.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신경망이 발달했다. 신경망, 고속도로가 예, 뇌세포가 있으면 신경망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 더 훈련하면 네 개가 생기고 다섯 개가 생기고 다시 이쪽 세포들과 다시 또 신경망이 생기고 또 신경망이 생기고 신경망이 더 두꺼워지면서 뇌가 발달한다는 것을 논문으로 냅니다, 여러분. 뉴로피드의 효과는 뭐냐? 망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신경망.
즉,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밤에, 야경, 밤에 사진을 딱 찍으면 엄청 밝죠? 한국은 밝고, 여기 평양이 하나, 뭐 이쪽에 하나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걸 뉴런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엄청난 신경망들로 도시, 이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뇌에서는 신경망이죠. 한국은 엄청나게 길이 다 뚫려 있고 어디든 가든 언젠간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발달되게 발달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뉴로피드백, 뇌파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도 이렇게 신경망이 발달한다. 벌써 임상론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뇌입니다. 예. 이게 뇌세포고요. 이런 가지들은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생후 3개월 되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됐고, 생후 6개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많아집니까? 신경망이 많아집니까? 예. 세포가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지죠. 그리고 뇌는 항상 변하죠. 그쵸?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진다. 뇌가 이렇게 태어나서 3개월 되고 1년 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뇌의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이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뉴로 피드백이라는 거죠. 왜 뇌가 무거워지냐? 왜 뇌가 무거워집니까? 신경망이 많아지면서 뇌가 무거워지고 뇌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이 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발달시킬 수가 있냐? 있다는 겁니다. 젊게 살고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젊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자극을 처리하는 것이 뇌거든요. 네.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예. 영국 택시기사 해마 길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런던 대학교의 존 오프크 교수는 영국 택시 운전사와 영국 버스 운전사를 비교했을 때 택시 운전사들이 학습이나 기억 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가 눈에 띄게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길만 다니는 버스 운전사와 달리 택시 운전사는 새로운 길을 찾고 계속 기억하는 뇌 훈련을 반복하는 일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속된 훈련으로 뭐가 변합니까? 뇌의 구조와 뇌의 크기가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뇌가 나의 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의 뇌의 구조는 바뀐다.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소성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죽은 세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세포들이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버리면서 신경망이 만들어지면서 뇌 크기가 변하고 뇌 무게도 변하고 뇌 구조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 외에 영국 택시 기사들이 시작하기 전 뇌 구조와 영국 택시를 한 후에 4년 후에 뇌 구조를 비교해 봤더니 해마 길이가 1cm가 커졌다는 겁니다. 1cm에서 1.5cm. 뇌 속에서 1cm가 커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뇌를 쓰냐에 따라서 나는 항상 젊었을 수도, 젊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바로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용불용설 쓰는 만큼 나의 뇌도 변한다는 거죠.
이 뉴럴링크라는 책을 내신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입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미남이시고 한국의 정말 뇌공학자 석학이시죠. 네. 뉴로 피드백 훈련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서 집중력과 심신 안정도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하게 하면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하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뇌의 구조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뇌를 원하십니까? 어떤 뇌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장 뇌과학계에 목소리 가장 크신 분이죠. 마이클 머지니치.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경과학자. 2016년 카브리 수상자. 마이클 머지니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저는 이게 저의 목표고 저는 사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75세에 대한민국의 모든 75세 훈련자를 만들고 그 훈련자분들이 전부 25세와 똑같은 뇌를 만드는 것을 저희 사명이고 특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치매가 종식된다면 치매 인구가 90%, 80% 줄어준다면 그 엄청난 경제력,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자본을 갖고 치매에 들어간 그 돈을 갖고 저출산에 완전히 몰아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2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지털 치매 치료, 디지털 치매 치료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도 만들고 병원에서 직접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치료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뇌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훈련자들은 두뇌 훈련만으로 20대의 두뇌를 재현했습니다. 이런 뇌 가소성, 이게 플라스티시티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성형외과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저희는 뇌 성형이죠. 어떤 뇌를 원하십니까? 뇌 가소성은 인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연구팀 80대의 뇌도 20대처럼 젊어진다. 비디오 게임을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할 경우 80대의 늙은 뇌도 20대처럼 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담았습니다. 60대 이상 노인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같은 인지 능력이 실험 전보다 4배가량 향상됐다. 그리고 한 번 향상된 인지 능력은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된다. 왜 유지가 될까요? 그거는 일시적.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하루 밤새면서 단기간에 그냥 넣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은 꾸준히 훈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때 한 번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을 못 합니다.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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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1m, 2m 갔던 경우 그래도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내가 두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신경망과 몸이 조직이 되죠. 그런 절차, 반복된 지식으로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뇌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뉴로제네시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뇌에서는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겨난다. 두 번째, 뇌는 내가 쓰면 쓸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록 원하는 뇌가 만들어진다. 뇌 가수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파나톡스의 뇌파 조절 기법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다이나믹 스트레스 컨트롤 기법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 임계값 자동 뇌파 조절 기법입니다. 뇌는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뇌파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뇌파는 매 순간 변하는데 따라서 매 초마다 기준값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뇌파는 이 점수에서 계속 끌어올리고 이 점수에서 계속 나쁜 뇌파는 줄어줘야 합니다. 이 뇌파 값이 내가 원하는 뇌파가 예를 들면 집중력 뇌파다. 집중력 뇌파가 5점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5.5로 임계값을 설정해서 이 뇌파가 더 나오도록 끌어올립니다. 5.5가 딱 달성이 되면 다시 6으로 끌어올립니다. 6이 되면 다시 7로 끌어올려요. 점점 내가 원하는 뇌파는 임계값을 설정해서 계속 강화시키고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 수면 뇌파, 스트레스 뇌파, 노화 뇌파는 계속 임계값을 설정해서 예, 계속 계속 안 나오게 강화와 억제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면 이런 뇌파 조절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변하는데 뇌파는 이렇게 변하는데 기준값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뇌는 변하는데 변하는 거 상관없다.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된다. 누구나 이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저희는 엉터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실시간 개인 맞춤형이 뉴로하모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뭘 하냐면 종이 접기, 색칠하기, 박수치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종이 접는 거, 여러분 전부 모여서 색칠하는 거,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를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부는 똑같다. 이 화장품만 바르면 된다. 아니죠. 각 개인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뇌파 조절 기법, 다른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AI를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파나톡스 뇌훈련 시스템은 AI 기술을 탑재한 세계 최초 AI 뉴로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해서 뇌파가 목표한 수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 뇌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저희가 25년 동안 해온 결과물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알파파로, 호흡훈련, 기본훈련, 뇌건강 2단계 이 세 가지 훈련을 각각 10분, 20분, 뇌 2단계 한 번 하면 언제 효과가 난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파나톡스는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지금까지 뭐 했냐 하는데 200만 명 뇌파 찍어서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누구나 효과가 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파나톡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의료기로 인정받고 25년 동안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누구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불면증, 두통, 편두통, 통증, 긴장, 만성 피로, 스트레스 50견, 안구 건조증, 주의 산만, ADD, ADHD, 틱장애, 자폐, 발달장애, 정신지체, 간질, 난독증, 집중력 저하, 학습장애, 화병, 우울, 조울,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무대공포, 대인기피, 조현병, 치매, 경둔이장애, 수전증, 파킨슨, 무드병, 도리깨질, 뇌경색, 편마비, 구안화사, 재반 중독증, 고혈압, 당뇨, 빈혈, 저혈압, 갱년기 장애, 불임. 이거를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번에 파킨슨 병이시다. 그러시면 5분 뇌파 측정합니다. 그러면 파킨슨 환자분이시구나.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냐? SMR 훈련 모드로 호흡, 내이완, 집중력을 호흡 5분에서 10분, 내이완 20분, 집중력 30분, 불편한 손으로 집중력 훈련을 할 것. 이렇게만 두 달 하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기적의 준비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사례도 다 만들어놨고 논문도 300편 만들어놨고 의료기록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측정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훈련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두뇌 관리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능할까? 이 분야.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뉴로피드백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의료 쪽과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에서 양궁이죠. 하지만 오늘은 의료 쪽과 교육 분야 쪽만 간단히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980만 명의 노인 어르신 중에 105만 명이 치매고요. 40%가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약 440만 명이 경도 인지장애고 105만 명이 치매죠. 딱 두 가지 질환. 많지도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질환만 해도 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기억력 시장입니다. 기억력을 올릴 수 있냐? 기억력을 올리는 약이 없고, 기억력을 올릴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기억력 올리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죠. 저희는 기억력을 올립니다. 심지어 치매 중증 환자까지. 다 해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뇌가, 여러분의 뇌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뉴로피드백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의 뇌에 조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는 분들은 약을 먹거나 뇌 머리 뚜껑을 열어서 칩을 넣거나 수술을 해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미 치매가 왔다면 20년 전부터 왔다. 그래서 50세부터는 무조건 치매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뇌가 건강한지 안 한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뇌 건강이 뭔지 모릅니다. 뇌 건강이 뭐죠?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어디까지이냐? 아,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요 걱정하는 관심까지 있습니다. 그럼 뇌가 건강해야죠. 그럼 뇌 건강이 뭐냐?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도 안 해봤습니다. 체온은 36.5도, 혈압은 80에서 120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뇌는 뭐죠? 이거를 전 국민에게 다 알려줘야 합니다. 저희가 목포, 여수, 화순, 강진, 영암, 영광, 완도, 신안, 나주, 고흥에서 맞춤형, 실시간 개인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를 진행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여기 경로당이고요. 강남구 맞춤형, 이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개인 맞춤형, 실시간 개인 맞춤형.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거 하는 겁니다. 종이 접기. 아, 스포츠 스태킹인데 컵쌓기. 종이 접기 벗어나야 합니다. 아, 벗어나면 안 되죠. 그것도 하면서 저희 것도 같이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PC에 훈련 프로그램을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진행하시는 거죠. 이 사례도 제가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기적의 놀라운 사례들이 나타나는지. 한 해만 말씀드리면 시력이 0.5에서 두 달 만에 1.0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한 사례 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센터 대한민국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개인 맞춤형 뇌훈련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브레인 스케어, 네. 기억력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죠. 네. 인천 서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드디어 24년도에 4년도에 맞춤형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최초로 뇌파 검사가 시작됩니다. 1925년도에 인간을 뇌파 측정한 지 100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설문지로만 계속 하시다가 최초로, 네, 뇌파를 측정해서 이분이 치매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하게 된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상. 네. 대전 대덕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2024년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서부 치매안심센터 이것도 2024년 최초로 드디어 치매 안심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결과들 다 전부 있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전부 반대하고 어디서 하고 있냐? 그게 되냐? 아, 사기 아니냐? 우리 센터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딴 데 하는 데를 알려달라. 하지만 정말 이렇게 뜻이 있고 사명감 있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꼭 필요하다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다음 교육 분야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에 있는 뇌파가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입니다. 두 번째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뇌파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입니다. 차이점을 보면 요 뇌파, 요 뇌파는 여기 없습니다. 이 뇌파는 몸을 움직이거나 잠잘 때 나온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IQ 150 학생은 이게 좌측, 이게 우측이지만 선생님 수업을 딱 들으면 그냥 자동 암기가 된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약간 몸 움직임과 수면 뇌파가 좀 있고요. 이쪽 아이들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아이들은 눈 뜨고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 전부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몇 분 정도 훈련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3개월 만에 바뀐다. 또한 이런 뇌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훈련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전부 IQ 150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뇌를 갖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을 바꿔야 합니까? 책을 바꿔야 합니까? 뇌를 바꿔야 합니까? 뇌를 바꿔야죠.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앞으로 두뇌 관리사 교육과정에서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고대, 경북대랑 저희가 했을 때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28회 한 결과 IQ가 20이 향상됐습니다. 가장 마지막 밑에 보면 경북대 김중규 교수팀 영유아 상대로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3번, 아주 짧죠. 6, 7살 아이들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3번 딱 하니까 3개월 만에 IQ가 10에서 20 전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거를 서울대 장남기 교수팀, 고려대 김현택 교수님이 전부 검증을 다 했죠. 천안에 있는 모 유치원 사례인데요. 60명 천원 영재 판정을 받습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수개월간 논문을 쓰시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4월에서 10월 6개월 정도 해당 20분씩 훈련시켰는데 30%가 영재 판정을 받았고 이에 고무돼 논문 이후에도 아이들 훈련시켰는데 대부분 영재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뇌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영재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만 갖고 있죠. 실제 주식회사 대교
학습지에서 했을 때 2달 만에 IQ 24, IQ 14 이렇게 올랐다는 결과물이고요. 도쿄대학, 미국이라니, 일본 최고의 대학이죠. 도쿄대학에서 뇌과학부 시노하라 교수가 9개월 동안 뉴로하모니를 검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9개월간 결과로 90% 이상 학생 성적이 향상됐고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 IQ 테스트는 전원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합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어떤 훈련 코스를 잡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수험생 코스로서 집중력 향상, 시험 불안 해소, 수면 조절, 단기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직관력 향상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단어 암기, 기출문제 풀이, 뭐 고전 시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학습 무기력 해소, 주의력 향상, 수면 조절, 언어 표현력 강화, 충동 해소. 먼저 서울대 가는 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의 뇌를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인류대를 갈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왜 이게 해야 하느냐?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살, 30살 다 돼서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재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3, 4, 50년 상당히 힘들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은 뇌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머리로 살아왔죠. 좋은 제품 만들어서 끝까지 뛰는 열정, 끝까지 성공시켰다는 집념, 이게 전부 뇌입니다. 그걸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등까지 왔는데 정보가 이렇게 공개된 지금 세상에서 중국, 미국, 인도 이 아이들 수가 몇 억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결국 뇌입니다. 속독 프로그램. 네. 사진을 찍어서 뇌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교육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뉴로하모니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우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은 인간의 최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즉 피크 퍼포먼스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재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내면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임원, 운동선수, 연주가, 연예인 등과 같이 업무 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 향상시키게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지만 이런 특정뿐만 아니라 누구나 나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은 뇌파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강의와 자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개인톡으로 아니면 단톡방 톡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